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아저씨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작은 시골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구멍가게를 하셨었는데 그 덕분에 못 먹고 자라진 않은 것 같네요. 그때 마을에 제 나이 또래인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학교를 갔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애들 불러내서 놀고 그랬습니다. 뒷산에도 올라가서 놀고 여름엔 시냇가에 다 같이 물놀이하고 고기 잡고 그랬었네요. 그 중에 같이 놀면서 제가 관심 있었던 1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몸집도 작고 여렸지만 참 착하고 똑똑했어요. 여자애 남자애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성격도 싹싹해서 어른들도 좋아하셨거든요. 그 동생 부모님은 제 기억엔 저희 집과 얼마 안 떨어진 동네 모퉁이 쪽에서 과일 가게를 했습니다. 매일 학교 끝나고 집에 가방 놔두러 갈 때마다 그 여동생은 부모님 과일 가게에 앉아서 과일을 먹었고 그걸 제가 보고 인사해주면 그 친구가 과일을 먹다 저를 발견하고는 새 과일을 하나 가져와서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 친구 집 과일이 참 달고 맛있어서 우리 부모님도 과일은 항상 거기서 사고 그랬네요. 어쨌든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갈 때 이 친구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제 손에 쪽지를 주고 도망쳤거든요. 집에 와서 쪽지를 열어보니 저를 좋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뒤로 저희 둘은 다른 애들보다 자주 만나 둘이 놀러가고 그랬습니다. 같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강아지들 밥도 주고 고양이 밥도 주고 그러다가 하루는 저녁에 집에서 혼자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제가 있는 방 창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길래 누구지? 하고 있는데 밑에 쪽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쪽지를 보니 그 친구가 급하게 떠나게 되었는데 자기를 까먹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날에 학교 가는 길에 과일 가게를 들렸는데 아무도 없고 가게는 다 비워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부모님 말을 들어보니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나 봐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서로 연락할 방법도 없어서 그렇게 그 친구와 자연스레 끝이 났습니다. 한동안은 계속 그 친구 생각에 잠도 못 잤어요. 그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어서 처음 서울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서울에 오면서도 혹시나 그 친구 소식을 알 수 있을까? 가는 곳마다 두리번거리고 사람들만 쳐다보고 그랬는데 사람이 좀 많아야죠. 그렇게 살다 저도 취직을 하게 되면서 이 친구는 제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지게 되었어요. 저는 회사를 바쁘게 다니다 보니 일 말고는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회사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시골 촌놈이었던 아이가 서울 여자와 결혼이라니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과도 연락이 닿아 결혼식에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으며 그 친구 이야기도 오랜만에 꺼냈는데 아무도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더라고요. 부모님 과일 가게를 계속 도와주고 있다는 말도 있고 재벌이사랑 결혼해서 잘 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도 정확한 소식은 모르는 것 같아 그렇게 또 마음속에만 담아뒀네요. 그러다 그 다음 해에 저희 첫 아이가 바로 태어났고 저희 집도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도시 옆쪽에 근교에 집을 구했는데 조용하고 아이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와 알콩달콩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회사를 마치고 동네 친구와 술을 한잔 마시기로 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우리 동네가 좋다고 와이프 데리고 이사 왔었거든요. 그렇게 술 한잔 하다가 그 친구가 말을 꺼내는 겁니다.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린 시절 헤어졌던 그 여자 동생을 닮은 애를 봤다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듣다가 그 친구 이름을 듣고 다시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단지 어린 시절에 좋아했어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어릴 때 같이 놀았던 동생의 안부가 너무 궁금했어요. 하지만 전화번호나 사는 곳도 몰라서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던 중 그 해에 제 아내가 갑작스럽게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회사도 안 나가고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고 애를 옆에 두고 집에서 술만 마셨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다가는 애도 죽고 나도 죽겠다 싶어서 마음을 잡고 회사에 다시 취직하기도 힘들어져서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작은 금은방을 차렸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동네 친구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가게 위치도 같이 보러 다녀주고 가게 창업에 부족한 비용도 좀 보태주고 해서 가게를 열긴 열었네요. 가게를 오픈하고 근방에 금은방이 거의 없어서 사람들이 다 제 가게로 왔었어요. 덕분에 금을 매입도 하고 매도하고 액세서리도 많이 팔려서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여자 손님이 찾아와서는 팔찌를 고쳐달라고 맡기고 가는데 뭔가 낯이 익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찾던 그 친구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더 확실함을 느꼈던 게 팔찌를 건네는데 그 친구한테 손가락에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점 위치가 똑같은 겁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말을 걸지도 못하고 그냥 그 손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팔찌를 찾으러 오는 날 그분이 와서 팔찌를 받아갈 때 실례를 무릅쓰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랑 많이 닮아서 그러는데 혹시 어릴 때 부모님이 과일 가게를 한 적이 있냐고요. 그 사람은 잠시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런 적이 없다며 급히 밖에 나가려고 하길래 손에 점위치까지 똑같아서 같은 분인 것 같아서 그런다고 제 이름을 말해주며 그때 그 동네 오빠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여자는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 저를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서로 놀라며 손을 꼭 잡으며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연락처도 교환했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같이 저녁 식사 겸 술을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에 쌓여왔던 이야기들을 본문 터지듯 서울로 울고 웃으며 얘기했어요. 팔찌 맡길 때 이름을 적었었는데 예전 그 이름과 달라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었더니 알고 보니 개명을 했더라고요. 이 친구는 부모님이 과일 가게를 접고 바로 서울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를 서울로 갔을 때 그때 저를 찾으려고 그 동네에 다시 갔었대요. 근데 저는 그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만나거나 소식도 듣지 못하고 다시 서울로 갔다네요. 그러다가 취직을 해서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였고요. 저희는 밤이 새도록 얘기를 나눴어요. 제 아내와 애들 얘기도 해줬는데 너무 안 됐다고 같이 울어주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아끼던 여동생을 보니 정말 옛날로 돌아간 것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동생한테 지금은 무슨 일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냥 작은 가게에서 물건 팔고 있다고 얼버무리더군요. 다음에 제가 한번 찾아가겠다고 하고 자주 보자는 인사와 함께 헤어졌어요. 그리고 주말에 가끔씩 밥도 같이 먹고 그랬어요. 그 친구는 결혼을 안 했고 저도 만날 사람이 없으니 심심한 사람들끼리 노는 거죠. 그러다가 동네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그 여동생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여동생 기억나냐고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고요. 얘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수상해서 무슨 일이냐고 캐물었어요. 끈질기게 질문한 끝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회사 사람과 어떤 유흥주점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놀다가 화장실 지나갈 때 어떤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 여동생 같아서 바로 모르는 척하고 주점을 나왔었다네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며 잘못 본 걸 거라고 그랬죠. 그 친구는 분명하다면서 저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라더군요. 그래서 그 여동생을 직접 만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기로 하고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 좀 하다가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일하는 곳을 알려달라고 한번 찾아가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별로 좋은 곳도 아니라고 굳이 안 그래도 된대요. 그래도 동생이 어디서 일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했더니 그럼 이사했으니 나중에 집들이나 하러 오래요. 더 캐묻는 건 실례일 것 같아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얘기를 해보면 동생이 정말 그런 일을 할 여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그 일은 잊혀졌고 저는 아이를 키우며 금은방 일을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내도 떠나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고 금은방 일이 끝나면 적적하고 할 것도 없어서 친구네 가게에 가서 술 한잔 하는 게 제 인생의 낙이었네요. 매일 그렇게 둘이서만 술을 마시는데 제 친구가 동네 애들 한번 다 같이 불러서 놀자는 거예요. 저는 연락하는 친구가 이 친구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는 몇 명 연락하는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심심함도 달랠 겸 주말에 친구들과 보기로 했습니다. 1차로 친구네 가게에서 다 같이 모여 몇십 년 동안의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친구도 있었고 애가 벌써 결혼을 해서 할아버지가 된 친구도 있었고 정말 다양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내 떠나보내고 애 혼자 키우면서 살고 있다고 했더니 친구들이 그럼 애 다 키우고 나면 여자친구나 만들려고 부추깁디다. 저는 됐다고 뭘 그런 걸 만드냐고 그랬는데 말이 그렇지 그냥 심심할 때 같이 놀러가는 그런 친구 만드는 거래요. 그러면서 저와 같은 처지인 이혼한 친구가 그럼 자기가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여자친구 한 명 데리러 오라고 할 테니 같이 한번 커피나 먹자고 그러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거절할 이유는 딱히 없어서 그냥 얘기만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시고 떠들었습니다. 며칠 뒤에 그 친구와 만나기로 한 날짜에 그래도 좀 단정하게 차려입고 카페로 나갔습니다. 제 친구가 제일 먼저 나와 있더군요. 여자 두 분은 거의 다 왔다고 조금만 기다리라더군요.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 좀 하다가 이 친구가 만나는 여자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도 주점에 갔다가 서로 마음에 들어서 밖에서도 연락을 이어서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아마 같이 데려오는 친구도 유흥주점 여자일 거라고 미리 알아는 놓으라고 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여자 두 분이 들어오는데 한 분은 처음 보는 분인데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여동생이더라고요. 여동생과 저는 너무 놀라서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동생도 저를 당황했는지 아는 체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 친구가 왜 그러냐며 서로 아는 사이냐고 하길래 일단은 모른다고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요? 차라리 제가 그 여동생에 대한 설명을 모르고 만났더라면 마음이 더 편했을까요? 우린 그렇게 인사를 나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자리에서 커피도 넘어가지 않더군요. 그래서 자리를 빨리 파하기로 하고 여동생한테 문자를 보내 둘이서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자마자 여동생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다니냐고요? 그제서야 그 여동생은 울면서 저한테 털어놓더군요. 어릴 때 서울로 올라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좀 노는 언니들이랑 같이 놀면서 못된 짓도 배우고 있었는데 언니들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그땐 그냥 돈이 좋아 하자는 대로 따라갔대요. 갔더니 당연히 유흥주점이었고 돈도 그 나이엔 큰 액수였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게 돈 맛을 보고 나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대요. 결혼은 물론 제대로 된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다군요. 그 얘기를 듣고 있다니 참 딱하고 안쓰러웠어요. 어릴 땐 정말 착하고 바른 아이였는데 한순간의 유혹으로 이렇게 안 좋은 길로 빠지게 돼서 떳떳하게 살지도 못하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개명을 하고 다시 새롭게 살려고 했는데 일도 잘 안 구해지니 예전처럼 다시 주점으로 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다네요. 그러면서 저를 금은방에서 처음 만났을 때 긴가민가 했는데 자기도 알아보긴 했었대요. 근데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아는 체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동네 유흥주점에서 보고 길거리에서 본 게 그 여동생이 맞았었던 거죠. 일단 저는 동생에게 그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구하면 할 수 있다고. 마트 캐셔나 주방 알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빚이 조금 있대요. 젊을 때 뭣도 모르고 가방이며 옷이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대출을 받아서 빚이 생겼는데 돈은 갚지 않고 미루다 눈덩이처럼 불어났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빚이 어느 정도 남아있냐고 했더니 그래도 술집일을 하면서 꼬박꼬박 갚아서 1,000만 원 조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갚기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이라도 결혼을 할 수 있으면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자기는 이미 결혼은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 여동생을 집에 보내고 혼자 깡소주 마시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얘기를 해봐도 애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았고 마음을 다시 먹으면 건전한 일을 할 머리도 있었어요. 저는 동이 틀 때까지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해가 뜨고 곧바로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너만 괜찮으면 내가 일하는 금은방에서 일하면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빚도 내가 갚아줄 수 있으니 다 갚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요. 저도 그 정도 여유는 되었었고 애도 다 커서 다른 지역에서 자취를 하며 대학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동생은 제 얘기를 듣더니 또 울더라고요. 그렇게 신세질 수는 없다면서요. 저도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와준 것들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새로 시작하기만 하면 그때부턴 안 도와줄 거라 지금 도와줄 때 받으라고 했죠. 동생은 자기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하루만 시간을 달래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결정을 하면 금은방으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동생이 고기를 사들고 금은방에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가게를 좀 일찍 끝내고 집에 가서 여동생과 같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동생이 저만 괜찮다면 자기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빚도 다 갚고 남은 돈 전부를 저에게 줄 테니 제 집에서 살아도 되겠냐고요. 제 아들은 지금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서 지금 혼자 살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랑 상의를 해봐야 되고 제가 그 여동생을 책임지고 같이 지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 여동생은 집안일은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 밥값은 하겠다면서 조용히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누굴 믿고 의지하고 싶은 적이 없었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조언해주는 걸 들으니 너무 진심이 느껴졌더래요. 그래서 신세를 질 땐 지더라도 절대 피해를 입히진 않을 거라면서 걱정 말라는데 어릴 때의 그 천진난만한 모습이 겹쳐 보여서 저는 거절을 못하겠더군요. 그렇게 동생과 저는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동생 집을 팔고 빚을 다 갚고 남은 돈은 제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동생을 위한 적금을 들어놨습니다. 아들에게도 언제 한번 연락해서 이 사실을 말해볼 생각이에요. 축하는 해주지 않겠지만 항상 혼자 있는 저를 걱정해줬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 허락은 해줄 것 같네요. 옛 어린 시절 같이 추억을 나누고 커왔던 그 여동생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게 되어 뿌듯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앞으로 제 인생 목표가 될 것 같네요. 그 여동생한테 여자로서 이성적인 마음은 전혀 없지만 혹시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그 어린 시절 함께했던 그 여동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저희 자그마한 손길로 이 동생이 바른 길을 가고 행복하게 살면 저도 행복할 것 같아서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